안녕하세요. 유튜버계의 따끈따끈한 신인 광규84TV 인사드리겠습니다. 큐! 먼저 채널 이름을 광규84TV라고 지은 이유는 제 실제 이름이 광규기도 하고요. 배우 김광규님과 제가 좋아하는 기안84님에게 영감을 받아 채널 이름을 광규84TV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쿠팡 퀵플렉서를 3년 동안 하다 그만둔 이유를 말하기에 앞서 제 채널에서 앞으로 무엇을 보여드릴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큐! 제 채널에서 보여드리게 될 영상들은 저의 버킷리스트였던 노래 커버 영상, 여행 브이로그, 피아노 레슨과 보컬 레슨 브이로그, 그리고 드럼 연주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쯤에서 제 채널 소개는 마치고요. 제가 3년 동안 해왔던 쿠팡 퀵플렉서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먼저 카플렉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택배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 자동차로 할 수 있었던 쿠팡 카플렉서로 배송을 했었습니다. 제가 카풀을 했었을 때에는 한참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투잡 형식의 아르바이트였고요. 현재는 자기 자동차로 택배를 배송할 수 있는 카플렉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쿠팡 이츠나 배민 같은 음식 배달은 아직도 자차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를 업으로 하게 된 이유는 오랫동안 세계 과자 업계에서 일을 해오다가 퇴사한 후에 늦은 나이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당장 생활비도 벌 겸 카플렉서로 처음 배송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한두 달을 배송할 수 있는 물량을 쿠팡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아마 초보라서 그랬겠죠? 하루에 약 80, 90개 정도씩의 물량만 주더라고요. 그렇게 배송을 하다 보니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약 200개 정도 배송할 만큼 실력이 되더라고요. 저녁엔 자차로 음식 배달 대행까지 가끔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차로 배송을 해도 수익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배송에 숙련이 된 후에 한 달에 25일 정도를 일을 했었는데요. 수익이 한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배송을 해오던 도중 주변 기사님들한테 쿠팡 본사 소속의 배송기사가 아닌 쿠팡 하청 시스템의 퀵플렉서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카플렉서나 쿠팡 본사 직원들처럼 여러 구역들을 배송하는 게 아닌 자기 구역 노선만 배송하면서 고수익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화물차를 구입하고 택배를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를 내고 화물 운송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리점에 들어가서 퀵플렉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부터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배송이 익숙해지고 열심히 버티다 보니 고수익을 올리며 2년 반 동안 만족하며 배송을 해왔었습니다. 자, 여기서 쿠팡은 매년마다 각 노선에 대한 단가 협상을 하는데요. 매해 한 건당 배송 단가를 계속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렇지만 단가가 떨어지는 반면 물량은 매해마다 늘어났었어요. 쿠팡 측에서도 물류센터와 그에 기반하는 인력들
뭐 회사 운영이라던가 그런 걸 하다 보니 각 노선에 대한 난이도에 따라서 배송 단가를 조절하며 회사 운영을 하더라고요. 물량이 늘어나고 배송 시간은 맞춰야 되고 쿠팡에서 원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맞추다 보니까 집에 오는 시간은 더 늦어져만 갔습니다. 그로 인해 몇 달 전부터 제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었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식도염의 위험까지 왔더라고요. 그리고 우울증 증세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직장인 어느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병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몸 상태로 무리하게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배송을 하다 보니 운전이 점점 포악해지고 어딜 가나 싸우려고만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은 사고들도 몇 번 났었고 퇴사 일주일 전에는 차가 전복될 뻔한 사고를 겪을 뻔도 했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배송해야 되다 보니 계속 뜰 수밖에 없었고 배송을 하다 시간이 모자라서 허둥지둥 서둘리다 보니까 탑차에 머리 박을 때도 있었고 요철이나 기둥 같은데 다리를 박아서 심하게 다칠 뻔한 상황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친구나 주변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대화가 잘 안 풀리고 자꾸 싸우고 성격이 괴팍해지고 예민해지는 제 모습을 보니 퇴사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늦은 나이에 음악을 해서 잘 안 됐었고 직장 생활도 했었지만 돈도 못 모으면서 살다가 중간에 전세 사기도 당했었습니다. 이제 그나마 돈을 벌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어머니 호강 한 번도 제대로 시켜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내년이면은 어머니 환갑이 돌아오는데 그래도 택배를 하면서 짧은 기간에 어머니 환갑 여행을 일본 온천 여행으로 보내드릴 만큼의 상황이 되어 여행도 2월로 잡아놨었죠. 하지만 뉴스에서도 자꾸 쿠팡 과로사 소식이 들리고 저희 이모부가 화물 일을 했었는데 2년 전 정도에 아내와 딸 둘을 두고 졸음운전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된 일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까 효도 여행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대리점에 양해를 드리면서까지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다 보니 효도여행 가기 전에 이런 몸 상태로 계속 일을 했다간 내가 먼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대리점에게는 양해를 드리면서까지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다시 일을 구하기 전까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그 내용들을 유튜브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었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취미생활에 대한 브이로그들을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큐!